나와 내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슬기롭고 유익한 선택 건강 매거진. 건강 매거진은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노란 TV, 초록 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셔서 궁금증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명이 앓고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절대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0세 시대 무릎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도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민규 원장과 1시간 동안 무릎 통증의 완전 정복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뻣뻣하고 소리나고 아픈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전화 주세요. 02-6677-0012번 전화 연결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 누르고 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건강 매거진 출발할게요. 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중장년기에 시작돼서 서서히 진행을 하고 노년기에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진행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림으로 보시면 요거는 퇴행성 관절염을 방사선학적으로 분류한 그림이고 네.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앞에 그림이 정상 무릎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1단계가 진행되면 아직 정상과는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2단계로 진행되면서 골극이 형성되는 게 명확히 보이고요. 네. 근데 아직 2단계까지는 관절 간격이 협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될 네.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진행되면 관절의 협착이 명확히 보이게 되면서 관절의 변형이 조금씩 진행되게 되겠고 우리 4단계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관절 협착이 현저히 그래서 뼈와 뼈끼리 맞닿는 상황이 되고 골의 변형이 심하게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 골극이 확실함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골극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 골극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뼈가 자라는 건데요. 연골이 벗겨지게 되면서 그 부위를 몸에서 이렇게 뼈가 자라면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극을 통해서도 관절염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계별로 보니까 연골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이제 맞닿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무래도 증상도 다르고 상태도 다를 테니까 조금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결과도 양호하고 초기부터 관리를 하셨을 때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내지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조금 더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엔 아무래도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최소 침습적 치료 방법인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연골 결손 정도에 따라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해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말기, 퇴행성 관절염 말기 상태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는 어떤 게 있죠? 비수술적 치료로는 크게는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가 있을 수 있고 네.
흔히 시행되는 게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어. 주사 치료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네. 수술적인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금씩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가 시행될 수 있고 네. 연골 재생술, 관절 연골,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 맞춤 치료가 중요하니까요. 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사 치료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게 있죠? 주사 치료는 이제 크게 보면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된 연골 주사, PDRN 성분의 DNA 주사, 콜라겐 주사, 그다음에 우리 뼈 주사라고 하죠.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우리가 프롤로 주사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조금 각각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뼈 주사는 어떤 거예요? 뼈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된 주사를 의미하고 네. 이때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이 많이 부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때는 이런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선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 주사는 연골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뭐 윤활제를 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연골 주사를 통해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시행하고 있긴 하고요. 프롤로 주사 치료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잘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 치료의 일환으로서 프롤로 주사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도 연골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한이 있을까요? 횟수의 제한? 연골 주사 치료는 우선 이 횟수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네. 제형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6개월 단위로 3번 정도 맞는 것도 있고 제형에 따라서 선택해서 맞으시면 되겠고요. 횟수는 그렇게 6개월 간격을 지키시면 크게 그 사이에는 더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자세히 알아볼 주사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오늘은 어떤 주사 치료에 좀 집중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 프롤로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롤로 주사 치료는 먼저 만성 통증 환자분들의 경우에 보통 시행을 하게 되겠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해서 염증기가 거치면서 회복이 되는데요. 그때 조직의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가 봐요. 네, 주로는 어깨나 무릎 관절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절의 어느 부분이나 우리 몸에 인대나 힘줄이 있는 모든 관절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어깨나 무릎에 흔히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골이 나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네, 연골은 재생이 되지가 않죠. 예, 맞습니다.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을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는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롤로 주사도 연골을 재생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골이라기보단 힘줄과 인대, 손상된 힘줄과 인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손상된 힘줄과 인대가 좀 튼튼해지면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이 프롤로 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행되는 방법은 이게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 병변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정상 부위는 이제 저희가 피하겠죠. 손상된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서 이 주사 치료를 프롤로 약제를 손상된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을 투입을 한다라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을 유발한다는 게 염증을 유발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고 나서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것들을 다시 염증을 유발해서 우리 원래 상처가 그렇게 났거든요. 네. 상처가 염증기를 거치면서 재생기를 거치면서 회복이 됐는데 우리 상처가 나보면 아십니다. 욱신욱신되다가 가라앉으면서 낫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대신에 이제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손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재생 프로세스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통증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염증기를 인위적으로 유발을 해서 오. 염증기를 거치면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생 치료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 재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스스로 낫는 힘을 조금 깨워주려고 염증을 좀 넣어서 회복하는 능력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염증을 넣는 건 아닌데 그런 이 프롤로 약제가 염증을 좀 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시키는 거죠. 염증을 주입한다고 하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박민규 원장과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적 치료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 전화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롤로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원장님 나누고 있었잖아요. 네. 인대나 조직을 강화해준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맞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뼈 주사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 짚어보도록 할까 봐요. 네, 요 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스테로이드 주사, 우리 뼈 주사라고 하죠. 이 주사 치료는 굉장히 강력한 소염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 측면에선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항염증 작용 동안에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염증이 재발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통증 효과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스테로이드 자체의 그런 장기간 사용 시 불안한 점, 그러니까 인대나 힘줄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관련된 부작용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치료는 꼭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맞으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몇 번까지 허용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횟수에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암묵적으로는 크게는 1년에 3회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게 환자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옳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다음에 횟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그 사용되는 용량을 줄이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롤로 주사도 알아볼게요. 그와 이 스테로이드 주사랑 반대로 이 프롤로 주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염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치료고요. 세포 증식, 재생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용되는 약제는 인체에 굉장히 무해한 주사 치료 성분이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 없이 많이 맞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저희는 보통 주 1회 그래서 이제 3주가량 주사 치료를 시행한 후에 한 달간의 경과를 보고 이렇게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해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롤로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릎 부위에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혹시 어깨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아프신 주부님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요것도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이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에 대체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의 적용되는 증상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무릎 통증이 있다라든지 네네. 많이 걸으면 무릎 주변이 부으면서 통증이 있다. 관절면을 따라서라기보단 관절면 주변에 이렇게 부으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프롤로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깨 통증의 경우에는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심한 통증이 있다라든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사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깨,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힘줄과 인대가 있는 관절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 손가락도 가능해요? 손가락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프롤로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먼저 55세 여성분이셨고요. 네. 저희 내원하셨을 때는 1년 전에 넘어진 상태에서 통증이 계속된다, 낫질 않는다. 보행시나 무릎 굽혔다 폈다 할 때 계속 통증을 무릎 내측 그리고 오금 부위라고 하죠. 약간 네. 후면부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행했던 엑스레이상에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 2기 상태로 비교적 양호한 단계였었고요. 이 무릎 후면부 통증의 경우에는 연골판 후각부에 파열이 있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MRI를 촬영을 했었고요. 시행한 MRI 상에서는 퇴행성 연골판에 여기 보시면 이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삼각형으로 표시된 게 연골판입니다. 연골판에 내부의 음영이 하얗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퇴행성 변화입니다. 찢어진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적 치료는 필요치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주사 치료로 프롤로 주사 치료를 3회 정도 시행하셨고요. 네. 시행 후에는 무릎을 꿇고 앉는 게 편안해졌고 통증도 거의 80%가량 호전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원장과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혹은 프롤로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절염, 퇴행성 질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세요. 02-6677-0012번 여기 나가고 있죠.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이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샵 8181로 문자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의는요. 50대 시청자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무릎 안쪽이 찌릿찌릿하고 아픈데 왜 그럴까요? 궁금해하셨고요. 70대 어머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졌는데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60대 어머님, 무릎 통증이 심해서 주사 치료 중인데 주사를 맞아도 계속 아프대요. 자, 원장님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답변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분은 네. 오른쪽 무릎 안쪽이 찌릿하고 아픈데 왜 그럴까요? 일단 나이가 50세신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자만으로는 이제 어떤 스포츠를 즐겨 하시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뭐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네. 그런 정보가 없어서 일단 제한적으로밖에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네. 갑자기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는 보통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석회가 끼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석회가 갑자기 생기면서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하시는 활동 중에 그런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들이 반복되는 경우 우리 거위발 건염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프롤로 주사 치료로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0대 어머님 사연도 보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쌀쌀해져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나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일단 고령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0대. 주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 증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무릎이 부었거나 움직일 때 주로 움직임과 상관없이 통증이 심해진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증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건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네. 네. 자, 60대 어머님은 무릎 통증이 심해서 주사 치료 중인데도 계속 아프시대요. 어떤 주사 맞으시는 걸까? 예, 네. 그 주사 치료가 이게 요즘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환자분이 그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이전에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여기서 포인트는 주사 치료를 맞았는데도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주사 치료는 결국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찢어지거나 끊어진 곳에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어붙거나 다시 회복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따라서 주사 치료는 저는 진단 겸 치료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치료가 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찢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서 기능적인 문제만 있었던 경우에는 주사 치료로 많은 도움이 되시면서 이제 치료가 일단락 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반복된다면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가까운 전문 병원에 방문하시고 또 치료를 서둘러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여성분이신데 2017년에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무릎에서 드르륵 걸리는 듯한 소리가 심하게 나고 앉아있으면 쑤시고 계단 오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치료받으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17년도면 지금 거의 5년이 그렇죠. 5년이나 되셨네요. 네. 이 통증이 5년이나 되셨는데 지금까지 아프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반드시 문제가 있고 엑스레이상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건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는 얘기인데요. 네. 좁아졌다는 얘기는 아직은 남아있지만 음. 내부에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부었거나 이런 통증이 낫지 않고 반복되고 또 특히나 이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주사 치료를 했지만 주사 치료에도 반응 없이 통증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정밀 검사는 어떤 게 필요하죠? 엑스레이 검사와 MRI 검사가 보통 많이 시행되는데요. 네.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관절염 3기가 정확히 다시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7년에 진단을 받으셨으면 5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더 진행된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주사 치료는 힘들까요? 주사 치료도 가능한데 가능해요? 먼저는 제가 진단을 먼저 확실히 한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렇죠. 뭐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겸 치료에 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먼저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도 차도가 없으면 다시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흐름은 먼저 진료를 보고 네. 신체 검진 후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검사를 통해서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를 또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욱신하고 뻣뻣하고 무릎이 아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롤로 주사로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주사 치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이긴 하지만 찢어진 부분에 주사 치료를 한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사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먼저 시행되는 것들은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인 관절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절 내시경이란 관절, 특히 이제 큰 관절이죠. 무릎이나 어깨 부위에 내시경을 넣고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관절 내시경이다 보니까 이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미용상에도 큰 문제가 절개 부위. 절개 네. 부위가 좀 작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미용상으로도 좋고요. 네.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면서 치료하니까 선생님도 좀 편안하시겠어요. 네, 이 내시경 끝에 확대경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오. 확대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한 병변이라도 놓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관절 내시경 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내시경 기구로 뒤져보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네. 불완전한 부분이라든지 파열이 숨어있던 부분들도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치료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최소 절개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될지 몇 센치 정도가 될까요? 네. 그 최소 절개이기 때문에요. 네. 이 새끼손가락도 통과가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0.8cm를 얘기합니다. 0.8. 그 카메라 직경이 4mm거든요. 아. 그 4mm 카메라를 넣을 때 이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0.6에서 0.8cm 정도 절개를 구멍을 뚫고요. 그 부위로 이제 내시경 카메라와 내시경 기구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면서 놓치는 부분 없이 다 확인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은 마취예요. 전신 마취를 하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징을 좀 정리해 보죠. 마취는 이제 크게는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내시경 특성상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뭐 시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수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부위 마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 마취라고 하는 것들은 하반신만 마취해서 치료가 진행되는 건데 부위 마취를 하면 의식도 있는 상태에서 다 본인이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장 진행 상황을.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내지는 또 불안하신 부분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부위 마취는 전신 마취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마취 방법입니다. 따라서 부위 마취를 통해서 고령의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특징들을 원장님 정리를 해 오셨던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신 마취가 대부분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카메라가 관절을 확대해서 관절을 샅샅이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절개가 작아서 흉터가 거의 없다. 이런 장점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복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복귀도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도 치료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고령의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자, 관절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산을 즐기셨던 분이신데 조금 고생을 하셨나 봐요. 이분 어떻게 치료가 가능했는지 치료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평소 등산을 많이 다니셨던 분입니다. 네. 2개월 전부터 걸을 때 무릎 안쪽 그리고 후면부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었고 앞선 케이스와는 달리 후각부 무릎도 많이 부어 있는 상태셨고요. 네. 은근 부위 쪽으로도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쪼그려 앉을 때. 그래서 내원하셔서 저희가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네. 표시된 부분 보시면 연골판이 삼각형 모양으로 까맣게 관찰이 돼야 되는데 네. 보시면 내부의 음영이 굉장히 하얗고 불균등하고 형태가 조금 삼각형이 아니죠. 네. 둥그러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요거는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네. 호전을 기대해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던 경우죠.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이 파열된 부분입니다. 정상 사진 앞에 보면은 요게 이제 관절 깨끗하게? 깨끗한 예. 이게 연골과 이 반월상 연골판이 깨끗하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네네. 어디 볼까요? 지금 오. 보면 네 찢어진 게 좀 확인되시나요? 이 너덜너덜한 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연골판이 찢어진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을 치료 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다듬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찢어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은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훨씬 개선되었고 양호한 결과를 보였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언제부터 좀 등산을 하실 수 있을까요? 등산은 수술한 직후에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네. 수술 다음 날 바로 걷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그만 불편감은 있는데 그 불편감 때문에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 바로 걷게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 네. 통증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만약에 수술했는데 좀 불편하신데 참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증이 괜찮다면 연골판이 더 찢어질 염려는 없기 때문에 이전에 하셨던 활동들을 다시 재개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원장님께서 그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이나 연골은 최대한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어쨌든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골이 손상되고 파괴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연골은 기본적으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돈다고 해서 저절로 재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골판이나 연골 다 마찬가지로 찢어지거나 결손이 많이 생긴 부분을 방치하게 됐을 때는 결손 부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병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진행되는 거죠.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연골 재생술은 크게 다음에 4가지 방법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번과 4번 미세천공술과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연골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세천공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어떤 수술이에요? 미세천공술은 말 그대로 미세하게 구멍을 낸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요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일 왼쪽 사진에 보시면 연골이 결손된 부분이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결손된 부분을 그냥 두면 결손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관절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주변 부분을 다 건드려 보죠. 들썩여 보는데 그랬을 때 연골이 잘 버텨주면 그 연골은 남겨둬도 되는 연골인데 건드려 봤더니 덜렁덜렁거리고 흔들거린다. 마치 치아가 흔들거리는 치아처럼 곧 있으면 빠질 것 같다. 네. 연골이 곧 있으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미리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연골을 하부를 이렇게 연골 자극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서 연골 골수세포가 혈액과 함께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골수세포가 이 연골 결손 부위를 메워주면서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세천공술로도 혹시 안 되는 경우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미세천공술은 단점이 예. 범위가 좁은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범위가 적었기 때문에 미세천공술을 네, 시행할 수 있었는데 다음 사례를 보면 다음 사진을 보면 네. 범위가 큰 경우에는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세천공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범위가 큰 경우에는 제품화된 그런 연골 줄기세포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손된 연골 부위 주변을 그림과 같이 정리를 하고 네. 구멍도 다 천공술을 내고요. 해당 부위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연골이 잘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까지 알아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원장과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퇴행성 관절염 단계별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이랑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50대 남성분이신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무릎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걸어 다니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허리와 무릎 둘 다 도움이 될까요? 허리도 아프신데 지금 또 무릎도 아프세요. 예. 네. 일단 디스크가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좀 아프시겠는데요. 디스크는 보통 허리를 앞으로 굴곡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관련해서는 굽히는 동작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좀 중요할 수 있겠는데 네. 무릎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 2기라고 해서 네. 꼭 운동을 제한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골이나 연골판의 손상이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 네. 무릎과 허리의 정렬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정렬 상태에 맞춰서 무릎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 문자상으로는 저희가 제한된 정보만 그렇죠. 으로 이제 증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그런 운동 치료로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원인에 맞는 운동 치료법이 제시돼야지 이 운동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해서 시행했을 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걸어 다니는 운동을 하고 싶으신데 하지를 못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뭐 걷는 운동이 무릎이나 허리 안 좋을 수 있을까요? 걸을 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걸을 때 골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반이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디스크도 있으시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있으시다는 얘기는 자세가 틀어지겠네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디스크도 생기고 관절염도 같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이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걸었을 때 체관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체관이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허리가 받쳐주고 무릎에 관절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환자 스스로 이걸 확인하기가 힘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사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 어떻게 되세요? 74인데요, 만으로. 우와, 어머님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세요. 우아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편한지 원장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내가 이렇게 아픈 지가,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나서 한 2년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 무릎이 처음에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혀 못 걸어서 일셔주고 앉혀주고 이렇게 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 갖고 온 자그마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어보고 다 내가 아픈 부분마다 무릎도 찍고 척추도 찍고 이렇게 다 찍어봤어요, MRI를. 네네. 찍으니까 예. 무릎은 아직 수술할 때는 아니고 척추는 약간 협착증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죽게 아파서 집에서 남편이 일셔주고 뛰어주고 이렇게 하고 걷질 못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예. 지금은 그 병원에서 섬유 근육통이라 해가지고 약을 지어줘서 조금 걸어요. 네. 네, 걷기는 하는데 무릎이며 엉덩이에서 허리 척추 엉덩이에서부터 오금 무릎 뒤 네, 거기까지 땡기고 아프고 또 이 무릎이 전체적으로 네. 뻣뻣하니 뚱뚱 붓고
이게 오그렸다 폈다가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유, 그러시죠. 지금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거 네, 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오래 네. 되셨어요? 이렇게 생긴 지 2년 되신 꽤 거예요? 꽤 그쵸. 됐어요. 아이고. 네. 일단 그러면 못 걸으신 지 꽤 되셨는데 네네. 무릎이 아픈 부위는 전반적으로 다 아프십니까? 아니면 앞쪽이나 오금 부위, 옆쪽 이렇게 특정 부위가 아프신 것입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아프되 안쪽으로가 더 많이 아프죠. 그러시구나. 네. 예, 안쪽으로가 더 많이 아프고 전체가 아프고 뻣뻣하고 붓고 네네. 뒤에 그 오금이 땡겨가지고 네네. 펴지지를 않으니까 땡겨서 쓸 수가 없지요. 아이고. 네. 예. 혹시 그러면 그거로 이제 무릎 쪽 치료 받으신 건 있으세요? 예, 지금까지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받으시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신경외과든가 신경과든가 거기를 갔더니 척추 수술을 네. 해야 된다 시술을 하든가 이 그러셨구나. 허리에다 주사를 2번을 놔주고 하는 주사. 말이 네. 네. 이거 맞고도 또 아프면은 척추에다가 시술을 해야 된다 그 소리를 그러셨구나. 들었고요. 네. 네, 예, 예. 무릎은요? 거기서 무릎이요. 하고서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러고서 누가 그래요. 류마티스과 그 선생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네. 거기를 갔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허리에서부터 다리 뭐 발목 발등 이런 데 다 땡기고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 그 선생님은 섬유 근육통이라고 예예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그 드시고 성- 계시죠? 예 먹고 있어요. 예, 그럼 무릎에 다른 치료를 받으신 건 없으신 거고요. 예 주사 맞은 적이 있죠. 네. 주사 정도. 예. 네. 예 주사를 스테로이드를 몇 번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 약도 답변해 주시죠. 스테로이드를 많이 알겠습니다, 먹어보고. 어머님. 어머니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네. 무릎 허벅지 뒤부터 오금 부위 종아리까지 이렇게 당기면서 뻗친 듯한 양상의 통증은 아마 허리 쪽에서 발생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치료를 2번 정도 하신 것 같고 네. 그거는 허리 쪽에 대한 치료를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 주사 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제가 뭐 영상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 내지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종합병원에서 MRI도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검사상에서 크게 이상이 없으셨다면 참 다행히도 비교적 고령이시고 그렇죠. 연세가 또 있으시지만 관절 상태는 양호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MRI는 결국엔 구조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연골판이 찢어졌다, 연골이 해져서 다 닳아있다, 인대가 좀 늘어나 있다, 끊어져 있다, 뭐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종합병원에서 시행했던 MRI상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땐 고령이시지만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고 무릎 통증의 원인은 기능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치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무릎 안쪽의 통증은 제가 이제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로로드 주사 치료나 또는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많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원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면 그런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가까운 전문 병원에서 상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이랑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요. 65세? 75세. 75세. 어우, 예, 연세가 많으시지만 목소리는 굉장히 젊으신데 어떻게 그러세요? 불편하세요? 저는
60대 허리 수술 한 번 하고 어이구, 네. 19년도에 수술 한 번 하고 작년 5월달에 수술을 했어요. 허리를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그걸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수술을 해가지고 허리는 웬만하게 지금 바로 똑바로 걷고 그러는데 운동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무릎 있잖아요. 무릎, 네. 네. 예, 무릎 예. 안쪽하고 그 뒤쪽이요. 네. 무릎이 있는 뒤쪽. 네. 거기가 아프면서 아주 뻐근하면서 엄청 이 무릎이 무거워요, 막. 다리가 무거워요. 무거우시구나. 네. 네. 그리고 다리에 조금만 이 다리 발목이랑 발가락이랑 좀 이상하면은 휘고 쥐가 나면서 그냥 이 다리가 휘어요, 자꾸. 다 네. 이 자. 발목도 좀 안 좋고요. 혹시 무릎이 붓지는 않으세요, 어머님? 예, 붓지는 않아요. 붓지는 않으시고 네. 무릎이 무겁고 하신 거는 아침보다는 밤에 더 심하시고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도 엄청 무거울 때는 무겁고 또 괜찮을 때는 조금 가볍고. 가볍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뒤에가 막 빠하면서 무거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막. 혹시 그러면 무릎이나 다리 쪽으로 네, 뭐 하지정맥류처럼 뭐가 불룩불룩 튀어나오거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시구나. 네. 예. 일단 말씀하신 증상으로 봤을 때는 허리 쪽보다는 무릎 증상일 수는 있겠는데요. 네. 다행히 무릎은 붓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일단 비교적 괜찮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무릎이 일반적으로 무릎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이 붓거든요. 네. 붓는 증상이 없이 무릎 안쪽이랑 오금 부위 뒤쪽이죠. 그쪽으로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경우와 동일하게 포롤로 주사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 진료 보셔도 좋겠고요. 네. 다리가 무겁고 쥐가 난다 이런 증상들은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약물 치료가 진행돼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만약에 증상의 개선이 있다면 약물 치료나 압박 스타킹 같은 간단한 관리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가까운 전문병원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무릎 연골 재생을 할 수 있는 미세 천공술이라든지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봐요, 원장님. 네. 네.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줄기세포 치료는 이 자가 연골 이식술이랑 달리 뭐 연골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을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채취 없이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네. 배양 기간 당연히 없고요. 결손 부위가 큰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상태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시술 시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네. 고령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 관계상 지금 빠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릎 통증의 단계별 다양한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그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네. 분들에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을 전해주시죠. 오늘 설명드린 치료 방법들이 모든 환자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상태에 맞춰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의사항은 아니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외래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오셨으면 또 예후가 좋았을 환자분들이 참다 더 진행되신 상태에서 오셔서 좀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오셨을 때 완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참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게 있으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박민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남은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